영혼의 노숙자. 영혼의 집을 잃고 헤매고 계신가요? 영혼의 갈 곳을 잃은 고독한 방랑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방송 멧돼지의 영혼의 노숙자 지금 시작합니다. 영혼의 노숙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셀럽 매시입니다. 지난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저는 오늘 진짜 오랜만에 이분이 나오세요. 거의 한 3년, 4년 정도 만에 나오시는 것 같아요. 저희 되게 초반부터 들으신 분들은 이제 알고 계실 텐데, 자매라고 하기에는, 자매? 형제자매 팟캐스트. 시시에 알 거래. 네, 오늘 풍무님 오랜만에 모셔가지고, 네, 옆에 능청님도 약간 깍두기처럼 앉아 계신데. 제 매니저세요. 아, 네네. 아이고, 주말인데 또 같이 나왔어. 부부니까. 그니까, 아이고, 좀 떨어져. 네. 두 분 모셔가지고, 풍무님께서 새로 책을 내셨어요. 이제는 뭐 책이 3권이니까 명실상부한 작가다. 아유. 네. 그래서 마음 산책에서 나온 직업 이야기 시리즈 중에 하나예요. 한눈 파는 직업 책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른 얘기도 또 겸사겸사. 예, 좀 5년차 팟캐스터로서 또 할 얘기가 많다 우리가. 네, 모셔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CCR콜에서는 이제 풍문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책을 낸 김혜경으로 나왔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혼의 노숙자에서 또 우리 야시시 특집도 한번 했었었는데. 그죠, 언제적이야, 정말. 정말 대과거가 되었다. 네, 그니까요. 그때 막 저한테 자작시. 자작시 같은 거. 네, 삼행시 같은 거. 이런 얘기하고. 맞아요. 고통스러웠던 시간. 그때 누나가 만들었던 시가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아, 맞아요. 기억나시나요? 네, 제가 이상한 BGM 깔아가지고 누나가 이거 뭐냐고. 아, 맞아요. 아련하게 만들었던. 그때 그래가지고 구독자 수 많이 줄었잖아요. 저희는 늘었어요. 걸로 갔나봐. 아직까지도 역대급으로 남아있다. 누가 시를 이렇게 읽어? 이런 느낌으로. 글로 갔나봐. 청취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능청님도 나오신 배 또 인사를 같이. 안녕하세요. 저는 풍문과 함께 CCR콜 방송 진행하고 있는 능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되게 지저스 스타일로. 머리가 많이 길었죠. 거의 비슷해, 지금. 아니, 심지어 맷님보다 머리가 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조금 더 신경 쓴 모습, 펌까지 딱 하는. 자연입니다. 자연이에요? 네. 어머 세상에. 내추럴 펌. 어머 세상에. 어쩐지 표정이 당당해. 나도 몰랐지 이렇게 내 머리가 꼬불거릴 줄은. 근데 되게 자연스럽네요. 되게 약간 베토벤, 쇼팽 같은 좀 크리에이터한 스타일? 맞아요. 요번에 인터뷰한 거 사진 보니까 엄청 멋있더라고요. 아, 그런 거 이제 왜 그렇게 또 보정을 많이 주셔가지고 턱을 엄청 깎아줬어요. 근데 이게 또 너무 과하게 깎으면 이 사람의 매력을 상실해버리는 너무 대중화시켜버리더라고요, 이미지를. 그래서 좀 아까웠다. 네, 턱이 매력인데. 약간 공중파가 그런 것인가. 약간 턱을 많이 깎아야 그러니까. 대중에 이렇게 나설 수 있는 그런 것인가. 네, 그거 사람도 하얗게 만들어버리고 까만 게 또 매력인데. 평준화 시켜버리더라고요. 사람 얼굴을. 그니까. 네. 대중이 원하는 게 다르니까. 대중이 원하는 외모가 아니라는 지금 말씀을 하신 거죠? 아이, 미안해요. 그러려던 게 아니에요. 아니, 저도 대중의 그런 얼굴은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다 지금 팟캐스터잖아요. 그니까요. 보이는 그런 직업은 아니니까. 네네네. 얼굴을 꼭 숨기고, 목소리만으로 승부하고 있는. 네. 네. 요번에 책 내셨잖아요. 그렇죠. 3번째 책이에요. 어때요? 네. 3번째 책이지만 뭔가 아직까지도 약간 작가라고 하면 어색하다. 네, 그렇죠. 근데 평소에도 어쨌든 글 쓰는 것과 되게 관련이 많은 직업 가지고 있잖아요. 광고회사 다니니까. 광고회사를 다니긴 하는데 사실 그 안에서 저는 글을 쓴다기보다는 좀 말을 하는 쪽에 가깝고요. 이렇게 써라라고 이제 카피라이터한테 지시하는 쪽에 가깝고 이제 그 글 쓰는 거는 사실 제 옆에 있는 능청이 더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근데 좀 달라진 거는 예전에는 이제 회사를 다니는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까 저를 이제 인사를 할 때는 명함이 필요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약간 책 자체가 제 명함이 됐죠. 아, 맞네. 네. 저를 증명하는 무언가들이 이제 생긴 것이죠. 아, 그쵸. 네. 근데 멋있다. 광고 회사의 차장이면서 책도 3권이 있다? 잘 살았다. 그니까. 작가다, 작가. 근데
이제 또 5년 넘게 하고 있는 팟캐스트도 있는 거야. 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제일 그 진척도가 좀 느리긴 하지만, 네. 5년이나 해오고 있다는 게 어디냐. 그니까요. 제가 오면서 보니까는 190화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또 이제 한 화마다 2부씩 나눠지니까 사실 맞아요. 그 개수는 훨씬 더 많죠. 그렇죠. 네. 근데 저도 궁금했던 게 이거 왜 항상 그 화를 190에 1, 2로 나눴는가를 약간 생각했거든요. 사실 녹음은 한 번에 하는데 좀 쉽게 살고 싶어서 나눠서 2주치를 네, 업로드하는 느낌? 아, 그러면은 한 달에 2번 녹음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2번 녹음하고 뭐 여의치 않으면 네, 조금 더 많이 해야 될 때도 있고. 네. 아, 한 번에 몰아서 더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술을 마시다 보니까 사실 하루에는 그 하나밖에 못 하긴 하는데 네. 그러네. 술 먹다가 또 다른 술 먹고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아, 그렇죠. 네. 아, 흐름이 또 끊긴다 그러면. 네. 지금 제가 이제 또 술 없이 팟캐스트를 녹음하는 건 또 거의 처음이다시피 해가지고 지금 약간 왜 떨리지? 나 약간 떨려. 약간 처절해 보이세요. 그쵸? 지금 사방을 보면서 어떡하지? 나 술병이 지금 없는데 어떡해. 마이크 앞에 쓰려면 술을 먹었어야 되는데 지금 없는 거야, 술이. 어떡해. 그러니까 지금 약간 누가 날 보고 있지 않은데도 초조해. 그러니까. 네. 근데 제가 평소에 이제 김혜영 작가님 이렇게 볼 때 뭔가 되게 귀엽은 느낌 좀 있거든요. 좀 발랄한 뭔가 그런 느낌이 있는데 표지를 보니까 좀 이렇게 우아해 보이죠? 네. 그러니까요. 강요한 멘트. 설정샷. 그렇죠. 마치 굉장히 차분하게. 네. 좀 근데 이제 표지에 제 사진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직업 시리즈에서 특징이 항상 표지에 그 저자의 사진이 나와야 돼요. 그니까요. 네. 근데 이제 잘 모르는 제 주변의 지인들이, 너 표지에 나왔더라? 약간 이런, 되게 내가 나오자고 한 건 아니었어. 그 시리즈 특징이야. 이렇게 변명하게 되는. 저도 맨 처음에 이걸 보고, 김혜경이 당당해? 요새는 사실 표지에 얼굴 잘 안 드러내잖아요, 작가들이. 안 드러내죠, 네. TG에 나오는 경우는 있어도. 맞아요. 네. 근데 이렇게 딱 표지에다 딱 박혀 있으니까, 그래서, 어머머머 했는데 보니까 이 시리즈가 전체가 다 그렇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다른 분들은 저 요조님도 한번 나오셨었는데, 요조님이 약간 고개를 돌리고 있고, 다른 분들은 약간 서점인데 막 저 뒤에 있고 막 이런데 제일 앞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묘하게 살짝 고개를 내리고 있잖아요. 약간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이 책을 살 때 너무 보고 있으면 부담스러우니까 약간 그런 사진을 고르신 것 같고, 또 약간 또 맛집의 조건이 원래 이름 걸고 얼굴 걸면 좀 맛집이라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쵸. 마봉님 떡볶이 약간 이런 것처럼. 네네. 네, 약간 그런 책이 아닌가. 근데 저는 이 제목이 이렇고 이제 한눈 파는 직업이고 이게 직업 이야기 시리즈인데도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거 보다가 일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네? 일 얘기를 써야 되는데. 일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지금. 광고회사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네, 말하면서. 부제가 심지어 별걸 다 파고드는 광고 A의 다중생활. 근데 이제 너무 그런 디테일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혜경이 책이다 하고 나는 읽기 시작했는데 계속 광고회사 얘기 나오는 계속 거야. 일만 해. 계속 일만 하고, 일하고 술 먹고, 뭐 치킨 먹고, 뭐 그런 얘기가 계속 돌아가는. 제 9년간의 그 10년 가까운 회사 생활을 압축하다 보니 사실은 막 그렇게 특별하진 않더라도 계속 그거죠. 이제 일하고 술 먹고 치킨 먹고 다시 힘내서 일하러 가고. 근데 저한테는 이제 팟캐스터로서의 그 풍모님의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 회사에서 일하실 때는 어떻게 일하시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책 보니까 그런 점 좀 알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은 그 회사 생활이라는 게 그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 굉장히 그 싫은 일이 더 많잖아요. 네. 기쁨보다는 슬픔과 아픔이 더 많은데 그런 슬픔과 아픔은 되게 배제하려고 했어요. 이 책 내용에. 왜냐면 일단 저는 실명과 회사를 걸고 지금 쓰고 있다 보니까 다 알 거 아니에요. 여기 들어가면. 맞네. 네. 그리고 막 광고주나 뭐 제가 맡은 프로젝트 욕해서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사랑하려고 애쓴 그런 것들이 담겨 있죠. 네, 마음 같아서는 그 영노자 나온 그 이상한 나라의 직장 동료 제가 그 거의 한 권 분량으로 그걸 쓰고 싶은데 그렇죠. 그렇게 쓸 수는 또 없었다. 그게 좀 아쉬웠어요. 제가 읽다가 이건 진심인가 싶어서 제가 형광펜칭 부분이 있는데 뭐지? 네.
자기는 그래도 여태까지 싫어하는 제품을 광고해야 될 일은 없었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이거 진짠가? 하면서. 근데 이게 무엇이든 하다 보면 처음에는 대면대면 하고 좀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싶다가도 계속 들여다보면 사랑하게 돼요. 내 마음에 차지 않는 외모인 사람도 보다 보면 그 안에서 그 매력 포인트를 착즙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품도 마찬가지다. 또 사랑하지 않으면 이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품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변한 거죠. 그렇죠. 내가 애써서 얘는 또 이런 점이 괜찮네. 분명히 또 팩트를 적시해 버리시니까. 우리 맨 누나도 테라브레스 사랑하잖아요. 네. 너무 사랑해요. 테라브레스 또 훌륭한 제품이잖아요. 그럼요. 다행스럽게도 정말 훌륭한 제품이다. 매일매일 쓰고 있어요. 저도 오늘 썼습니다. 네. 흡연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술을 먹는 사람들에게도 꼭 필요한. 맞네요. 다음날 그 숙취의 그 냄새를 싹 지워주는. 네. 약간 이게 직업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술 얘기가 좀처럼 잘 섞여 들어가 있는. 역시 빼놓을 수가 없다. 네, 일하려면 또 마셔야 되기 때문에. 네, 그니까요. 네, 잊어야 되고, 네. 깜짝 놀랐던 게, 회사 맨 처음에 들어가셨을 때에는 가방을 항상 가지고 다니셨는데, 저는 그래서 뭐 서류 같은 거 넣고 그러려고 들고 다닌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술 먹다가도 다음날에 바로 출근하려고 양말이랑 화장품 같은 거 넣어가지고. 속옷도 넣고. 그러니까. 어디서 쓰러질지 모르니까. 그리고 가까운 친구 집에 가면 또 씻고 나오는데 그대로 속옷을 입고 나오면 찝찝하잖아요. 저도 다 큰 성인인데. 그렇죠. 그 정도 매너는 좀 이제 스스로에게 지키고 싶다. 네, 라는 것들 들고 다녔죠. 제가 이제 회사에 화장을 안 하고 다니는데 또 오늘 이제 맨님 만나는 날이라서 특별히 화장을 하고 나왔고. 이제 화장을 하고 다닐 때는 또 이제 막 그런 지우는 거, 에센스 이런 거 챙겨야 되잖아요. 맞아. 빌리기도 애매하고 올리브영은 10시, 그러니까 출근한 뒤에 열고 하니까 좀 챙기고 다녔었죠. 네. 근데 이제 짬바가 차니까 연차 올라가니까 이제 가방을 안 들고 다닌다는 거야. 가방도 안 들고 다니고 화장도 안 하고 다니고. 네. 그리고 이제 좋아요. 언제든 이제 회식하다가 그냥 슬 일어나가지고 가는 거야, 집에. 그죠? 누가 보면 그냥 화장실 가는 줄 알 거야. 그치. 뭐, 보통, 얘 가방 좀 여기 있어. 뭐, 화장실 갔나봐. 이렇게 되는데,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라지는 거지. 그죠. 그리고 술자리에서 가방을 메고 일어나면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맞아. 또 어디가? 벌써 가? 막 이러면서 계속 물어보는데, 그냥 슬쩍. 다들 뭐 취했구나. 사실은 내가 중요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회식이라는 게. 그렇죠. 네. 또, 회식이라는 곳에서 내가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깨달음. 아니, 다들 그냥 먹고 마셨으면 됐지, 뭐, 나까지 있어야 되나. 그렇죠. 네. 그래도 좀 어릴 때는 뭔가, 혹시 뭐 재밌는 얘기가 나온다던가, 뭐 일 관련된 얘기가 나온다던가, 그런 거에서 약간, 꼭 나도 껴있고 싶은 그런 마음 좀 있잖아요. 같이 뭔가 전우애를 불태우고 싶은 느낌? 나도 이 무리의 일원이 되고 싶은 느낌? 그쵸. 근데 이제는, 내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난 뭐 이 무리 속해 있으니까. 그치. 같이 월급 받으면 한 무리지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일하신 지 꽤 됐잖아요. 그쵸? 네, 9년 차죠. 올해로. 그럼 내년에 딱 10년 되네요. 네. 올해 차장이 되었습니다. 어떡해. 너무 멋있다. 실무중에서 간부급? 그니까요. 계속 자랑해. 해도 돼. 네. 뿌듯하네요. 네. 그래서 모 광고회사에 차장님을 모셔서 해가지고. 근데 이제 저도 맨날 궁금했던 게 두 분 다 회사에 다니면서 사실 또 광고회사는 되게 야근이 많은 직업인 걸 알고 있는데 근데 팟캐스트를 되게 오래 하고 있으니까 뭐 쟤는 어디서 저렇게 힘이 나가지고 이걸 하고 있나 그런 생각 항상 했거든요. 그리고 약간 압박감이 느껴져. 너무 열심히 사는 애들 앞에 있으면 막 뭔지 알죠. 자괴감 들고 막 쟤는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저렇게 번듯한 직업 가지고 팟캐스트도 하는데 나 이것만 하는데 난 너무 힘든데 막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근데 묘하게 다 조금씩 그냥 담그고 있는 기분이 들기도 해요. 저는 그래서 뭔가 하나에 조금 더 내가 영혼을 바쳐서 침투를 못 해보는 것 같은. 물론 너무 열심히 사는 것 같다. 이렇게 이 말까지 더해지니까 더 지독하게 느껴지는데. 무서워. 오히려 제가 막 좀 풍문한테 이제 좀 그만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 많이 했어. 근데 풍문이 그럴 때마다 아닌데? 난 이거 좋은데? 이거 재밌는데? 불타오르는 거야. 저는 이제는 팟캐스트를 그만두잖아요. 네. 그러면 일반 직장인으로 돌아가는 게 좀 싫었어요. 팟캐스트를 하고 또 직장에도 다니는 그런 사람이 조금 더 약간 특별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저의 스테이터스를 포기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살아. 그러니까. 아니, 이왕 태어난 거 열심히 살면 안 되나?
그 책 읽다가 놀랐던 게, 그 원래는 영화를 조금 찍고 싶었다고, 전 그게 처음 알았어요. 네. 근데 책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이제 그 단편을 찍을 수 있는 네. 기회가 생겨가지고, 뭐 이렇게 지원 받아가지고, 그걸 뭐 한 3개월 정도 진짜 힘들게, 네. 그거를 찍느라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제 위험이 생긴 거야.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위험이 생겼는데 이거는 이제 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다 낫는 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저는 굉장히 뭔가 내가 이렇게까지 이거를 했다니 정도로 넘어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되게 흐뭇해하면서 내가 영화를 만들면서 그 힘들었던 그때 그 순간 내 몸에 이제 흔적이 남은 거야라고 그쵸. 생각해서 영광의 상처. 씩 웃는 모습을 생각하니까 너무 미친 광기라서 너무 무서운 거야. 그런 광기가 있기에 지금 회사도 오래 다니고 팟캐스트도 하고. 어쩐지 그거 보면서 얘가 이런 애여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때 딱 알았어요. 아이고. 지금 맨 누나가 관자놀이를 한 15번 정도 쳤거든요. 너무 무서웠잖아. 형광펜 맞추면서 이런 미친 애가 여기 이렇게. 이거 어떻게. 광기 어린 직장인. 네. 그러니까 심지어 원래부터 이랬던 거야. 10대 때부터. 그니까 저 되게 무슨 일이 터지면 어떻게든 긍정적인 점을 착즙을 좀 해내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막 예를 들면 수박 겉핥기 시기야 이런 말을 들어도 겉을 핥아봤다니 대단한 걸 그치 이런 느낌으로 보기만 한 건 아니야. 핥기는 핥아봤어. 그러니까 그리고 뭐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라는 말을 들으면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니 패셔니스타구만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긍정적인 점을 착즙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그치. 살기 위한 노력이죠. 어떻게든 즐겁기 위한. 그 즐거운 것도 노력을 하잖아. 노력하지 않으면 즐거울 수가 없잖아요. 가슴이 미어져. 어떡해, 왜? 그냥 즐거운 게 아니라 되게 즐거우려고 노력해서. 노력해야 돼. 그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즐거우세요? 저요? 네. 너무 심오한 질문이다. 패스. 재밌다. 재밌다. 근데 이제 저도 읽으면서 조금 공감한 부분은 어쨌든 일하시는 것도 있고 뭐 팟캐스트도 하고 책도 쓰고 어쨌든 계속해서 뭐를 만들어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뭘 집어 넣어야지 나한테 그래야지 이제 아웃풋이 생기는 게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해보는 게 좀 이해는 가더라고요. 그렇죠. 말을 또 해야 되니까 맞아요. 말을 하려면 재밌는 일이 또 벌어져야 되고. 맞아요. 근데 그 재밌는 일은 제가 가만히 있는다고 벌어지지 않더라고요. 뭐라도 일을 벌려야 그 안에서 이제 뭐 아픔이든 슬픔이든 기쁨이든 나오는 거니까 저 그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눈물 닦으면 다 에피소드라는. 저 그 컵도 샀습니다. 진짜. 회사에서 그 컵으로 커피 마셔요? 어머머머,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진짜 그 팟캐스트도 그렇고 글을 쓰는 것도 그렇고 그거를 하면서 더 긍정적으로 변한 게 예를 들면 예전 같았으면 무슨 일이 터지면 그냥 터지고 말았을 텐데 어떻게든 뭐 저는 그 안에서 뭐 착즙을 또 하려고 했겠지만 지금은 뭔가 일이 터지면 팟캐스트에서 말하면 되겠다. 맞아. 글로 쓰면 되겠다. 또 소재가 됐다라는 거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능청님도 비슷해요? 약간 그 말한 거랑 좀 비슷하고 그래서 은근히 조금 망하기 조금 바랄 때도 있어요. 네. 어떤 지점에서. 그치. 평범하게 흘러가면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북토크를 나갔어요. 근데 뭐 맨님이 행사에 나갔어. 근데 만약에 내가 관객이 3명밖에 없어. 그럼 그쵸. 너무 좀 부담이 되잖아. 근데 동시에 3명밖에 없는 이것도 한 번쯤은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 생각이 들면 그쵸.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약간 그런 좀 공포잖아요. 내가 뭔가 행사를 이렇게 했는데 너무 무서워. 사람도 없고 사람이 안 오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공포가 있는데 한 번 제가 그 관객 입장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감독님의 영화의 GV에 갔는데 그 객석에 그렇게 사람이 많진 않았는데 GV가 시작된 거 사람들이 몇 일어나서 또 나가버린 거야. GV 할 때 많이 나가죠. 근데 5명밖에 안 남은 거야. 어떡해. 너무 많이 나갔어. 그러니까 한 10명 있었는데 5명 나가는 거야. 절반이 빠졌네. 절반이나. 네. 저는 원래 GV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저는 뭐 수업 들을 때도 그렇고 그냥 가만히 듣는 학생이지 나서서 질문하는 학생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질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야. 이게 약간 좀 저 사람도 약간 힘을 주고 싶어서 뭔가 그쵸. 나도 뭔가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진짜 쓸데없는 거 막 물어봐 막 쥐어짜가지고 뭐 어떡하지 하다가. 네. 근데 그 상황이 돼 보니까 생각보다 그냥 도란도란 이렇게 7명이서 이야기하는. 네.
근데 나쁘지 않더라, 생각보다. 예. 지인 모임 같고. 네, 그쵸. 그리고 이제 그 감독님께서도 어디 가서 얘기하시겠지. 지부에 있는데 5명 있었다, 이렇게. 특히나 이제 음악 밴드들이 그런 고민이 많거든요. 밴드 5명인데 관객 수가 그것보다 적을 수도 있잖아. 아, 그러네. 그렇죠. 네. 인디 밴드들 그런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저는 실제로 거기 관객으로 한번 가본 적도 있어요. 그렇게. 아, 진짜요? 네, 제가 그 5명 밴드인데 제가 이제 그 4명 중에 1명이 관객으로서 거기 가 있으니까. 거의 뭐 1대1 미팅이야 지금. 미팅 조건에 지금 또 그것도 안 돼. 한 명 모자라. 한 명 깍두기야. 그러니까 마치 매님이 아까 질문을 해야 하는 입장처럼 나는 환호를 해야 하는 입장이 된 거지. 무조건 해야죠. 네, 더 박수치고. 어떡해. 그럼 이제 나는 그냥 들으러 간 건데 완전 찐팬으로 막 진짜 저 사람 안 왔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는 거지. 이것만 기다려왔던 사람처럼. 네. 저희 노래 중에 뭐 제일 좋아하셔요? 그런데 이제 막 모르고 제목 몰라. 뭐 그 있잖아요. 그거. 마지막 노래요. 막 이렇게. 마지막 노래 괜찮다. 마지막 노래. 요번에 근데 직업 관련해서 책 쓰시면서 뭐 좀 힘들었던 부분은 없어요? 힘들었던 부분은 직업에 대한 글이다 보니까 정말 좋은 일을 생각해내기가 좋은 일만 쓰고 싶은데 그쵸. 좋은 일 생각해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또 제가 이제 그 한참 또 바쁠 때 글을 썼는데 제가 바쁠 때면 광고회사는 이제 너무 야근이 잦다 보니까 진짜 막 자정 막 새벽 2, 3시 퇴근을 해서 집에 와서 글을 쓰는데 글을 쓰다 보니까 막 또 새벽 4시 근데 또 다음에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막 울면서 쓰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나고 나니까 좀 천천히 해도 됐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럼 마감을 딱 지키신 거예요? 사실 마감을 지키지 못했고 저 약간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게 맞네. 맞네요. 근데 이왕 안 지킨 거 좀 늦어도 됐을 텐데 더. 포장을 엄청 잘하네. 되게 성실한 사람처럼 말했네. 거의 광기의 글쓰기처럼 얘기했는데 뚜껑 까보니까 마감 늦어가지고. 그러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수습하려고. 그러니까. 네. 근데 또 약간 제가 작가기도 하지만 직장인인 거를 또 잘 아시잖아요. 출판사 쪽에서도. 네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직장인답게 마감을 잘 지켜줄 거라고 좀 기대를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제가 몇 번, 한 2번 어겼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의 작가 친구들이 작가가 다 됐다. 그것이 작가다. 작가란 뭘까?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좀 비일비재한 일이니까. 그쵸. 네, 또 쉽지 않다. 글을 써내는 게. 쉽지 않다. 네. 또 글 또 써보셨잖아요, 우리 맨님도. 그 옛날에 그 팟캐스터 그거요? 왜 이렇게 똘똘하게 하시지? 약간 기억도 지우고 싶은 느낌인데. 아니, 그때 저는 글 쓰는 거 너무 싫어가지고. 진짜 울면서 막 진짜 너무 싫은데. 네. 그 책이 좋지 않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글 쓰는 게 익숙하지 않은데 해야 되니까. 그쵸. 그게 너무 막 피로감 같은 게 있고 막 너무 부담스럽고 막 그래가지고 또 이게 말하는 거랑 글로 쓰는 거랑은 또 굉장히 다른 영역이잖아요. 맞아요. 네, 같이 언어로 풀어낸다는 점은 비슷한데 글은 뭐라 그러지? 말은 좀 편하게 하면 되는데 글은 계속 좀 가다듬어야 되다 보니까 맞아요. 그게 좀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때는 독일에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약간 뭐 외국어나 뭐 영어도 그렇고 독일어도 그렇고 이렇게 주어가 꼭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글에 나나나나나나나 한 거야. 그걸 다 이렇게 동글뱅이 쳐가지고 다 나가고 막 이렇게 교정 봐주시는데 그래서 굉장히 부끄러워. 편집자님들이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저도 글을 쓰면서 오면 제가 모르게 뭐라 그래야지? 또 광고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광고회사 적인 표현을 좀 쓰고 싶어서 예를 들면 영어도 일부러 좀 넣고 했는데 편집자분이 다 교정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래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뭐 팀장님이나 광고주가 뭐 확인했다라는 것을 저는 굳이 컨펌이라고 쓰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좀 느낌이 다르거든. 맞아. 네. 그런 것들. 네. 근데 회사에서 실제 그런 용어들 되게 많이 쓰잖아요. 엄청 많이 쓰죠. 영어를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광고계에서 많이 쓰는 그 용어들 정리해놓은 건데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네. 아사모사하게 이런 것들 데꼬볶고 있게 이런. 일본어도 많고. 처음에 웃겼던 게 그 약간 니스를 붙여가지고.
우리 같으면 약간 이런 네. 거지. 아, 팟캐스트 니스란 뭘까? 이제 여기는 영노자 니스. 영노자 니스. 영노자 니스란 뭘까? 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기획안 같은 거 냈는데 와우니스가 부족하지 않냐? 와우니스 뭔 소리야 싶은데 근데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묘하게 알겠지. 그 니스가 없는 거지. 와우니스. 와우니스. 와우하지 않다라는 말인데 그거를 굳이 와우니스. 그니까 저는 제일 웃겼던 거는 그 챕터에 있는 건 아닌데 약간 뒤쪽에 그 선배님이 쓰셨다고 했던 네. 제가 안고 쓰러지겠습니다. 안고 쓰러지겠습니다. 논개처럼. 웃긴 거야. 남들한테 피해 안 주고 이거 내가 안고 가겠다. 그죠. 내가 해결하겠다. 네. 이거를 갖다 되게 너무 비장한 거야. 제가 안고 쓰러지겠습니다. 거의 뭐 전쟁 중이야. 그러니까 진짜 막 농계의 마음으로 그냥 그렇죠. 자기가 다 안고 가겠다. 안고 쓰러지겠다. 네. 근데 그런 좀 되게 비장한 용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이거를 해내겠다라는 말을 부러뜨리겠다. 이거 오늘 꼭 부러뜨려야 됩니다. 아, 진짜요? 그 부러뜨린다는 게 사실은 좀 안 좋은 느낌이잖아요. 부러진다는. 그러니까요. 근데 부러뜨리겠다라는 것은 마치 그 태권도 격파처럼 해냈다라는 그런 의미로 많이 씁니다. 근데 난 또 그게 부정적이라고 그 말 썼다 혼난 적도 있어요. 네. 그거는 약간 원래 이렇게 통상적으로 쓰긴 하는데 진짜 막 중요한 중대사를 또 앞둘 때는 마치 그 시험 앞두고서는 막 뭐 흘리면 안 되고 미역국 먹으면 안 되고 막 이런 것처럼 그런 말도 쓰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위에 상사분께 이번 보고 잘 부러졌어요. 그럼 야 재수없게 무슨 소리야? 왜 부러졌다 그래? 평소에 썼잖아. 약간 그런 거 있어. 뭐 제품 중에 뭐 제품이 뭐 접히는 게 메인 기능이면 접다 그러니까 야 그러면 사업 접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그러니까. 진짜 잠깐 동안 사업을 접게 되고 뭔가 이런 일이 진짜 있었어. 말 조심해야 돼. 말 조심을 해야 한다. 네. 그러니까 업계에서 잘 쓰는 용어라도 약간 때를 가려서 눈치 봐가면서. 그리고 저 신입사원 때 광고 감독님들 이름이 엄청 독특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딱 입사해서 회사 캘린더를 딱 봤어. 목요일, 수요일 감독 미팅, 금요일 유광균 감독 미팅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는 요일을 잘못 적었고 하나는 오타가 났다. 네. 근데 맞아. 수요일이라는 감독님 성함이고 웬스데이 그다음에 성함이세요. 유광괭이라는 화교 출신의 되게 유명한 감독님이 또 계세요. 제일 또 잘 나가는 감독님이시죠. 네. 그래서 내가 그걸 물어보기도 되게 애매하고. 그리고 예명도 많이 씁니다. 왜냐면 그 자신이 좀 이렇게 임팩트 있게 남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이름이 평범하면 안 돼요. 감독 이름이. 좀 그런 게 있죠. 근데 다 튀면은 그거 이제 대하는 입장에서 되게 피곤한 거잖아요. 아이돌처럼. 한 명이라도 좀 평범했으면 좋겠는데. 다 난리인 거야, 이름이. 오히려 맨님 같은 이름도 감독님들 이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네. 그니까. 그래, 나는 누군가 한 명은 이지희였으면 좋겠는데. 다 셀럽 맨마음 같아. 짠나는 거지. 왜 이름 사람 좀 없어요? 이름 외우기가 힘들잖아. 그리고 거기 안에 또 이제 영어 이름도 좀 많아. 맞아. 존 리, 예를 들면 그런 느낌처럼. 레이, 막 이런 거. 그 약간 스우파의 그 멤버분들 약간 영어 이름 쓰는 것처럼. 네. 그건 어디서 온 걸까? 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네, 모르겠어. 근데 좀 튀려고 그런 것 같고, 심지어 그래서 제 이름이 원래 이승용이면은, 리승용이라고 한다거나, 어떻게든 이제 좀 각인을 시키려고. 변주를 줘야지. 네. 약간 리드래곤. 리곤 감독님?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근데 광고회사에서 일하면서 뭔가 제일 좋은 점은 뭐예요? 제일 좋은 점은, 광고라는 게 사실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를 좀 많이 써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제품을 좋아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 사람들이 대중의 관심사 이거를 계속 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이런 거를 계속 관심을 두면서 산다는 게 저를 좀 되게 괜찮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시대에 뒤처지지 않게 만드는 게. 네. 어쩔 수 없이 저는 계속 트렌드를 공부해야 되고, 네,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광고회사에는 좀 나이가 드신 그 분들도, 그 동시대의 그 동년배들에 비해서 좀 젊게 산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좀 깨어있으신 분들이 많고, 네. 자연스럽게 회사 분위기도 일반 회사보다는 좀 더 열려 있어요. 네,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광고회사 다니는데 막혀있다? 그럼 좀 광고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래도 요즘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는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이렇게 막 후배면은 이제 신입사원들은 이제 나이 차가 꽤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확실히 어떤 세대 차이 같은 거 좀 느껴지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 세대 차이가 느껴지죠. 네. 태도에서 뭔가. 그 태도에서 근데 뭔가를 느꼈다는 게 제가 제일 꼰대가 됐다는 것 같아가지고. 그치. 좀 그렇긴 한데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네. 그걸 느끼면서, 근데 그걸 안 느끼는 게 더 문제라고 보고, 느끼면 다행이다. 느끼고 저거를 너무 막 고쳐서 막 이렇게 딱 나 때처럼 만들어야 되겠다만 안 하면 그거 안 하면 되니까. 네. 그 얘기도 저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후배분이 들어왔는데 네. 작가님보다 좀 나이가 많은 선배님이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보통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대를 갔다가 또 오니까 그쵸. 제가 회사를 또 너무 일찍 들어갔어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들어가서 제 후배가 저보다 나이가 많은 심지어 딱 봐도 나보다 나이가 많아. 그 외관상이라도 조금 제가 좀 선배처럼 보이면 더 나았을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제가 후배처럼 보이는데 그 바뀌어 있던 거니까 네, 되게 부담스러웠죠. 제가 제가 뭔가 이렇게 지적이나 뭘 가르쳐 주려고 했을 때 얘가 기분이 나쁘진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괜히 사서 걱정. 근데 다행히 그냥 말도 잘 통하고 괜찮은 사람이어가지고. 괜찮은 사람이었죠. 네. 근데 뭐 회사에서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선배가 나보다 나이 어리다고 뭐 약간 꼬장 부릴 수도 없고. 네. 사실 그러면 안 되지. 갑자기 눈이 휘번뜩거리면 안 되지. 안 되지. 아니 근데 제가 너무 젊은 꼰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긴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회사에서 이제 광고 콘티를 짤 때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사무실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 에피소드가 이제 들어가는 콘티였는데 후배가,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후배가 이제 선배 자리에 와가지고, 파티션에 팔을 걸치고, 선배, 점심 안 먹어요? 하는 이제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막 논의를 하다가, 제가 그걸 보고, 근데 후배가 이렇게 파티션에 팔을 얹어도 돼요? 근데 내가 얹지 말라는 거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제 후배가 저한테 그러는 건 괜찮은데, 이게 광고로 나갔을 때, 사람들이 불편해 하진 않을까 싶어서 말을 한 건데, 제가 그 말 한 순간, 사람들이 저를 진짜 개꼰대다라는 표정으로 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수습하려고, 저는 괜찮은데, 혹시 남들이 싫어할까봐라고 했는데, 그 멘트가 더 꼰대 같은 거야. 그게 너무 자기가 그래서 느껴서 그런 것 같잖아. 그래서 그만 시키려고. 네. 그런 일들이 이제 왕왕 있다 보니까 좀 조심하면서 살아야겠다. 언제 내가 어디서 실수할지 모른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책 나온 거는 혹시 회사 분들한테 뭐 말씀드리고 선물 뭐 드린다거나 그랬나요? 그럼요. 일단 나오자마자 부사장님께 드렸고. 부사장님께 어필? 부사장님이 이제 두 분이 계신데, 두 분께 이제 선물을 드리고, 상무님께도 드리고, 팀장님께도 드리고, 같이 이제 인사도 하고, 그랬더니, 그, 부사장님이 되게, 흐뭇해 하시면서, 바쁜 또 언제 이런 책을 썼어. 책값이야 하면서 온누리 문화상품권을. 어이구. 주시더라고요. 네, 얼마짜리 주셨어요? 두둑하게? 네. 어머 세상에. 저는 근데 온누리 문화상권 되게 두둑하게 주시면서, 수박이라도 사먹어. 이렇게. 묘하게 옛날 분 같으면서 되게 좋다. 근데 너 되게 좋네요. 네. 그러니까 막 부담스럽지가 않잖아. 그쵸. 두둑하게 주면서 수박이나 먹으라고 하면은 약간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네. 주변에 시장 있지? 수박 사 먹어? 또 온누리니까. 되게 주변 시장까지, 시장 경제까지 생각해 주시면서. 아니,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후배 분들한테는 책이 안 간 거예요? 후배한테도, 후배한테 사라 그랬는데. 꼰대네.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꼰대네. 사라. 왜냐면 여기 너의 에피소드가 있다. 어머머머 세상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 안에 후배와 꼰대는 함께 탄생한다라는 게 있는데, 그 이제 주인공인 후배랑 또 술을 또 마시고. 네. 그러니까 책은 너희들이 사. 그 대신에 내가 뭐 술이라도 살게. 이런 식으로. 너무 싫었겠다. 친해요. 술도 사고 책도 사면 제일 좋은데. 그니까. 책도 주고, 이렇게, 그러면, 술 마시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 남이 사야 세일즈 포인트가 오르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또 수가 없었다. 그건 또 네, 그래. 그럼 술값이 더 많이 나가잖아요. 그쵸. 뭐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더 버니까. 책으로 받는 인세 10%밖에 안 되잖아. 가슴이 아프네요. 적자 인생. 네. 그러니까 한 50권 정도는 팔아야지 애들 이제 술값 정도 나오는. 그래서 제가 이북 하나 샀어요. 이북이 좀 더 인세가 괜찮다고. 이북이 훨씬 괜찮죠. 네. 이북이 한 30% 되지 않나? 네. 이북이 30%나 돼요? 보통 그럴걸요? 근데 이게 인쇄비가 안 들어가니까 아마 그런가 보다. 근데 그러면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관행이란 게 있는 거니까. 그 조금씩 다르긴 할 거예요. 출판사별로. 그런가? 네, 저도 사실 제가 몇 프로 받는지 모르는데 보통 이게 들었던 게 30%였던 것 같아서. 저 되게 궁금했거든요. 전자책 인쇄. 그 정도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닐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네. 전자책이 조금 더 많다. 네. 10%보다 네. 높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한눈 파는 직업이 이북이 나와 있다. 네. 중요한 정보 지금 드렸다. 중요한 정보. 네. 제가 그거 이북 사시면 조금 더 번다. 철저해 아주 그냥 철저해. 철저하지. 네. 아 그리고 사실 그 종이책이라는 게 물론 소장해서 갖고 있는 거 너무 좋지만 또 약간 환경 파괴적인 구석이 있잖아요. 아 또 그런 것도 있긴 하죠. 미안해. 약간 이런 구석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한눈 파는 직업 한번 검색하셔가지고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0분 정도 돼가지고 요쯤에서 저희 잠깐 쉬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하고 생활해야 하는 요즘. 구강 내 청결 관리는 필수죠? 양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입냄새에 고통받고 계시다면 매일 사용하는 구강 청결제인데 대체 뭘 보고 골라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고민하는 중이시라면 아버지가 지독한 입냄새로 고민하는 딸을 위해 정성과 노력을 들여 만든 단 하나의 덴탈 케어 브랜드 테라브레스를 만나보세요. 테라브레스는 이미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런칭 1년 만에 200만 개가 넘는 판매량을 기록하고 2년 연속 올리브영 어워즈 1위를 차지했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의 성분을 꼼꼼히 따져보는 당신. 시도 때도 없이 사용하는 가글은 아무거나 사용하고 계시진 않나요? 가글 속 유해 성분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알코올, 인공향료, 인공색소 등 우리 몸에 나쁜 것은 다 빼고 순한 것만 남긴 테라브레스 오랄 린스. 순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구강 내 프라그와 악취는 강력하게 제거합니다. 화한 민트향으로 입냄새를 일시적으로 가리는 것이 아닌 원인부터 제거하는 테라브레스만의 노하우를 경험해보고 싶다면 지금 당장 네이버에서 테라브레스를 검색하세요. 지금 온누리 스토어에서 구매하시면 단 한 병만 사도 무료로 배송해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 잠깐 쉬면서 광고 듣고 왔고요. 여러분들 이 정도 나왔으면은 이제 테라브레스를 하나 정도는 구매를 하셨어야 되는 그런 네. 부분이다, 지금. 정말.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저도 그렇고 이제 나와 계신 이제 풍무님, 능청님 두 분 다, 네, 테라브레스 잘 쓰고 계시다고. 네. 네네네. 오늘 아침에도 쓰고 나왔고요. 네. 네, 제가 이제 어제도 한 새벽 5시까지 좀 술을 마셨는데, 네. 이런 날에는 일어나자마자, 네. 그 식도에서 그 술 냄새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양치를 한다고 해결이 안 되고, 아, 그래요? 테라브레스 한번 돌려줘야 됩니다. 네. 테라브레스 하면 좀 쉽게 내려가나요? 좀 약간 너무 많이 마시면 아직 그 식도까지 넘길 순 없잖아요. 테라브레스를. 아, 그렇죠. 약간 미약하게 올라오는 건 있지만 네네. 그래도 그 상쾌함. 네. 그 강제적인 상쾌함이 있기 때문에 그쵸. 좋아요. 네. 맞아. 저 생마늘 많이 먹거든요. 네. 생마늘 많이 먹으면 테라브레스 진짜 좋아. 한국인에게 적합한 제품이다. 네. 알죠? 입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라 속에서 올라오는 마늘이랑. 그쵸. 네. 무말랭이 그 젓갈에 푹 담근 거 이런 거 먹었을 때도 테라브레스. 그쵸. 역시 광고계에 계신 분들이 지금 정말 너무 잘해주고 계십니다. TPO를 딱딱 집어줘야 된다. 그러니까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 한숨 많이 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숨마저 향기롭게 테라브레스. 네. 이러다가 힘들 때 테라브레스 했는데 이것마저 향기로워야지 그래도 좀 기분이 덜 나쁘지. 그러니까. 그렇죠. 네. 또 옆자리 사람한테도 또 매너다. 네. 그 역겨움 속의 상쾌함. 그렇죠. 네. 얼마 전에도 그 이상한 나라의 직장 동료의 옆에 있는 분이 한숨 너무 쉰다고 화나가지고 그 똥내 나시는 분. 그 사연. 네, 너무 화를 내셔가지고. 네, 하지만 사람은 좋은 분이셨던. 아무튼 어쨌든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테라브레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광고주분들께서 저를 더 찾아주셔야 되는 시기가 왔다. 왜냐면 지금 광고가 테라브레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노자에 광고 넣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homelesssoul2017@gmail.com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비싸지 않습니다. 네. 저는 그 맨님이 이 광고 특히나 테라브레스에서 어떤 서사 구조를 발견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마케팅 포인트를 찾는 게 대단하다는 생각했어요. 그때 아버지와 딸의 관계.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벌써 광고 콘티가 이렇게 그려졌거든요. 그렇죠. 딸이 눈물을 흘리고 나가고 근데 결국에는 그 관계를 회복하고 뭐 이런 것들이 드라마.
그렇게까지? 네, 자매 사이가 틀어지고. 네. 그러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게 입냄새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학교에 소문이 났는데, 뭐, 쟤네 아빠가, 쟤네 입냄새 심해가지고, 테라브레스 가글 뭐 제품 냈대? 막 낄낄대고 가는 가운데 되게 고고하게 책을 안고 지나가는 레이첼의 언니. 그러니까 레이첼의 언니로 소문이 난 거야. 근데 언니가 그걸 동생을 위해서 참아내고 있지만. 그래서 스토리 나오잖아. 훈훈하네요. 스토리 나오잖아. 그리고 이제 집에서 막 싸우고. 네. 그니까. 네네. 근데 마지막 결국엔 다 같이 테라브레스 하고. 그렇죠. 결국엔 마지막은 해피엔딩. 어차피 이 가업을 일으키는 테라브레스니까. 아버지가 잘 돼야 딸도 잘 되는 또 그런 그렇죠, 구조잖아요. 그렇죠. 네. 가업이라는 것이. 진짜 나중에 레이첼 동상이라도 세워줘야 돼. 집 안에. 있어야 돼. 향이 나는 동상. 왜냐면 레이첼 없이는 없으니까 테라브레스 없으니까. 그치. 네, 내가 이렇게 머나먼 타국에서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걸 알고 있을까 생각하면서. 네. 근데 레이첼 얘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조금 미안한 마음에 이제 새로운 서사를 좀 만들어내야 되겠다 좀 생각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아이디어 있으시면은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방송 하나 나오겠는데요. 그러니까 광고 방송. 시나리오 써야지. 시나리오. 그러니까 시나리오 방송. 두 분 회사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테라브레스 연락 주세요. 김혜경 작가님한테 연락 주시면은 한번 좀 기깔나는 테라브레스 광고 만들 수 있다. 네, 왜냐면 멋진 기획자 그리고 또 옆에 멋진 카피라이터 계시기 때문에 뭐 되는 거지 뭐 이건 그냥 끝이지 뭐 하면 되는 거지 뭐. 근데 제 계획은 조금 비싸요. 테라브레스 이겨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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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쓴 만큼 벌 수도 있다. 그럼요. 네. 그리고 제가 추천사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추천사를 또 김하나 작가님께서 해주셨어요. 또 팟캐스트에 떠오르는 신성. 그렇죠. 너무 지금 슈퍼스타. 네, 슈퍼 루키예요, 지금. 네. 추천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좀 읽어드리면은 좋을 것 같은데, 광고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그리고 작가이자 팟캐스터 기묘할 정도로 이력이 비슷한 김혜경의 글을 읽으며 나는 나의 직업 인생을 다시 한번 겪는 듯했다. 광고하는 직업의 정수 그리고 그와 불가분의 관계인 환멸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 자만이 이런 글을 쓴다. 포장하는 기술을 잘 익힌 후 그 포장을 죄다 풀어버릴 배포가 있는 자만이 이런 글을 쓴다. 이 책은 김혜경이라는 사람에 관한 하나의 근사한 예고편 같다. 조금은 알 것도 같으면서 그 실제를 궁금하게 하니까 가만 이것이야말로 광고의 본질 아닌가? 찢었다. 그러니까 너무 찢었다. 이 추천사에 얽힌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네네. 제가 처음에 이제 출판사로부터 추천사 원문을 받았어요.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이게 사랑으로 정성으로 잘 써주셨다. 감동을 받아서 바로 하나 작가님한테 카톡으로 추천사를 받는데 너무 감동했다. 감사하다. 연락을 드렸죠. 그런데 하나 작가님이 자기가 추천사를 2개를 보냈는데 어떤 버전이 실렸냐?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세상에 사랑이다. 제가 2개나 써주셨다는 게 또 너무 감사하잖아요. 심지어 너무 광고회사 출신답게 그쵸. 광고회사는 이제 안을 여러 개 제시해서 또 거기 선택의 묘미를 주는 게 광고회사 사람들이거든. 맞네. 그래서 와 진짜 너무 이 감사하다 생각하면서 이 원문을 찍어가지고 보내드렸어요. 이게 실렸다. 그랬더니 빵 터지신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쓴 그 2가지를 합쳤다는 거야. 이것마저 너무 광고회사적인 거야. 맞네. 왜냐면 광고회사는 그 AP안을 계속 이제 경화를 붙이다가 나중에는 합쳐봐. 무엇이든 짬뽕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이 광고회사의 또 묘미잖아요. 근데 이 추천사마저도 그 스텝을 밟았다. 어머 세상에. 근데 다행인 것은 이 합친 부분이 김하나 작가님 너무 마음에 드신다. 자기가 처음부터 이렇게 쓸걸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또 다행이다 싶었죠. 아니 너무 매끄러운데? 너무 매끄럽죠? 지금 너무 놀라운데 지금? 저 이게 2가지였다는 게 어떻게 합친 거지? 그러니까요. 이것이 편집자님의 능력. 야. 근데 진짜 신기하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다른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뭘 어디에서 떼온 건지 지금 나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걸 분석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 어머 세상에. 정말 감사했다. 그리고 재밌었다. 네. 진짜 애정으로 써주셨다. 그쵸. 네. 근데 2분이 진짜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그쵸. 사실 직장인이고, 그 직장인도 그냥 광고회사 직장인이라는 게 좀 특별하니까, 또 이제 작가이고 팟캐스터까지 하니까 사실은 저는 이력이 비슷하신 분이 저희 9년간의 인생을 조금 더 이제 이해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사를 부탁드렸는데, 또 공사다망하신 하나 작가님께서 또 흔쾌히 해주셔가지고, 네. 아, 근데 추천사 써달라고 연락 드릴 때 떨리지 않아요? 너무 떨리죠. 너무 떨리죠. 네. 이게 또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그 원고를 240페이지나 되는 것을 또 읽고, 그쵸. 또 글까지 이제 또 써주셔야 되고, 심지어 이제 박히니까 책에. 그렇죠. 네, 부담스러운데. 근데 저도 이제 추천사를 써본 경험이 한 번 있는데, 슬랍도 쓰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비즈니스적으로. 일이면 뭐 하지 뭐. 하지만 좀, 그래도 좀 애정하는 분한테 또 부탁을 드리는 거다 보니까 또 거절해도 상처받지 말아야지. 또 바쁘신 그쵸, 분이니까 그쵸. 각오를 하고 이제 부탁드리는 것도 있었죠. 아, 네. 근데 아는 분은, 이렇게 뭐 친한 분한테 이거 부탁드릴 땐 더 약간 그렇거든. 왜냐면은, 이거 그냥 친해서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거면 어떡하지? 나 그럴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글이 별론데도. 혹시라도. 네. 그냥 이렇게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치. 네. 맞아요. 그래도 내 글이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쵸. 나름의 자부심? 글이 별로라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혼자 생각했을 때 내가 만약에 글을 썼는데, 추천사를,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방송하면서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네. 그 중에 한 80%가 작가인데. 이제 거의 뭐 문학계 팟캐스터라고 해도 네. 벗어나고 싶어. 네, 그러니까는 혹시 제가 이제 얼굴 아니까 뭐 혹시라도 뭐 출판사에서 그냥 이분 해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약간 싫어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약간 공포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게 그 책 읽으신 주변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뭐 후기 같은 거 글 중에 혹시 기억에 남는 글이 있는지. 이 책에 이제 실린 제 회사 동료이자 주짓수 하는 친구로 이제 실려 있는데 네. 그 친구가 그 몇 편의 글을 먼저 읽어보고 저한테 되게 뽀얀 사골 곰탕 같은 글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마치 무슨 뜻이냐면 회사 생활은 되게 그 비린내, 잡내 많은 그 것들인데 그거를 오랫동안 끓여서 뽀얗게 올라온 것들 거기서 이제 부유물도 다 걷어내 잡내도 걷어내 비계도 걷어낸 그런 국물 같은 글이다. 그게 되게 맞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정말 앞서서도 말했지만 그런 아픔과 슬픔보다는 좀 사랑하려고 애쓴 것들이 남아있는 기억이어서 또 심지어 이제 인스타를 제가 항상 이제 후기를 좀 찾아보는 편인데 어떤 제가 이제 모르는 분이 이 책을 읽고 나서 짠내 나는 이야기를 담백하게 풀었다라고 또 써주신 건데 맞아. 이것도 되게 뽀얀 사골 곰탕 같은 이 말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버둥 치고 있다 우리가. 발버둥 치고 있는데 약간 백조처럼 그치. 수면 아래를 보여주기보다는 그 위를 보여주고 싶었다. 네. 그러니까요, 진짜. 그 글 쓴 거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글은 뭐예요? 궁금해. 저는 맨 앞글. 맨 앞글? 네. 거의 약간 프롤로그 식으로 썼는데, 개봉박두 내 인생이라는. 네. 약간 이 광고회사에 왜 들어오게 됐는지부터 시작한. 그 글이 사실은 마음에 들고, 두 번째로는 그 노래방에 간 글이 있는데 최초의 사회생활은 노래방에서 시작되었다. 라는 글이 있는데 이 글 두 개를 거의 제일 처음 썼어요. 이 책을 쓸 때. 그래서 조금 되게 애정이 가는 것도 있고 그 앞에 이제 그 개봉박두 내 인생은 좀 광고회사에 내가 왜 이렇게 다니는지를 설명하고 싶었으면 그 최초의 사회생활은 노래방에서 시작되었다는 그 사회생활이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노력해야지라는 조금 더 일반적인 이야기를 되게 저답게 쓴 것 같아서. 노래방 혹시 좋아하세요? 저 옛날에는 좋아했는데 외국에 있던 동안에 노래방을 이제 못 즐겼잖아요. 그쵸. 8년 만에 노래하려니까 노래 너무 못하더라고요. 8년 만에 노래. 저는 노래를 외국에서 그래 노래방에 안 가도 노래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집에서 그렇게 노래를 막 부르기가 좀 약간 샤워하면서 노래를 부른다거나. 또 그런 걸 또 즐기는 타입은 아니어가지고. 그렇군요. 오랜만에 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려고 하니까 이게 듣는다고 불러지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안 거야. 근데 우리가 듣는 거랑 별개죠. 미드 많이 본다고 해서 영어를 잘하게 되는 건 아니니까. 똑같아. 맞아.
특히 뭐 아이돌들 노래 되게 많이 듣잖아요. 아이돌들 노래가 너무 높아. 그건 소화할 수 없습니다. 노래방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그 아이돌들의 그동안의 그 실력이 되게 상향 평준화가 됐다는 걸 내가 되게 잊고. 심지어 걔네는 막 최소 4명 이상이니까 그 파트를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니까요. 네. 네. 그리고 막 춤추면서 그거를 하고 있다는 거에. 너무 대단하다. 그리고 막 너무 훈련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그걸 되게 가뿐하게 해내잖아요. 무대를 봤을 때.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닌 거지. 그래가지고 약간 쭈그러들었어요. 그래서 노래방 잘 안 가게 됐는데. 네. 약간 노래를 잘 못하는 거에 약간 컴플렉스가 있으시다고. 저는 정말 노래를 못하는데. CC 알코올 팟캐스트에서도 노래를 못하기로 소문이 나. 오프닝송을 같이 불렀는데 또 하필 능정은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죠. 노래도 만들고. 그래서 저는 그 음을 제대로 못 짚어요. 저는 되게 제대로 부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남들이 똑같아. 힘들어. 근데 저는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합니다. 그게 거기서 오는 슬픔, 괴리. 좋아하는 건 잘하고 싶은데 못해.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포기를 해야 돼. 그쵸, 잘한다는 걸 포기해야 되는데 좋아하는 마음은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고통. 네. 노래방에 가고 싶은데 노래방에 가면 약간 제가 수치를 느낄 것을 알아요. 그걸 감수하고 가는 것이지. 네. 근데 윤강 감독님도 말씀하셨지만 노래방 원래 혼자 가는 거다. 네, 혼자서 똑같은 곡을 다 이게 연마가 될 때까지 20번을 부르는. 그거는 가수 아니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 즐거운 거지, 근데, 혼자. 연습하는 것마저. 네. 예를 들어서 뭐 팝송 같은 거 부른다 하면 약간, 솔직히 뭐, 그러니까 영어를 뭐 잘해서 이렇게 잘할 수도 있겠지만 약간 외국 노래 부를 때 약간 조금 부끄러운, 전 그런 조금 부끄러운 마음이거든요. 부끄러워요. 네. 근데 그 혼자 부를 때는 괜찮으니까. 근데 그렇게 연습을 해야 잘 부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니까요. 근데 저는 왠지 혼자 가서 연습하는 거는 누구도 보지 않는데도 왠지 혼자 부끄러운 거야.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약간 이런. 또 거기서 오는 자괴감. 내가 이렇게까지. 뭐 얼마나 잘 부르겠다고 내가 어디 오디션 나가는 것도 아닌데. 그니까. 근데 사실 오디션 나가는 게 아니어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좋아하면은. 네. 근데 그렇게까지는 할 용기가 없었다. 네. 근데 보기엔 노래를 되게 잘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저한테 되게 노래 잘 부를 것 같다는 소리 많이 하거든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관상이 노래 잘 부를 것 같이 생겼나? 맞아. 명창이야. 얼굴이 명창이야. 얼굴이 명창이야. 근데 또 제가 술집에서 맨날 이제 시끄럽다고 이제 가끔 제지를 받거든요. 네. 말썽이 좋나 봐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더 노래를 잘할 것 같다. 그리고 여잔데 그 묘하게 저음이어서 약간 또 발라드 잘 부르시는 분들 보면 맞아. 약간 여잔데 목소리가 굵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명창일 것 같다. 라고 하시는데 저도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면 이쯤 됐으면 나도 노래를 잘 불러야 되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나. 세상에 실망시킬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지. 노래방에 같이 가게 되면. 아니, 생긴 건 되게 싱어송라이터 같아.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뭔지 알겠어요. 기타도 잘 칠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에서 조금 잘 부르면 이제 경연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나오는 쇳소리 약간 나오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뭔지 알죠? 맞아. 막 건반 앞에 앉아가지고 막 혼자 노래 부르는 약간 그런 거 되게 잘 어울릴 지금 느낌이 있어. 너무 안타깝다 스스로가. 근데 노래를 너무 못 부르고 심지어 이제 노래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하고 이 사람들이랑 노래방에 거듭 가게 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저는 좀 멋있는 노래를 부르고 싶었거든요. 어떤 느낌 있는 노래. 예를 들면. 뭐, 여자 인디 가수가 부를 법한, 좀 약간, 바이브 있는, 약간, 뭐 하다못해 백예린 씨나. 되게 어려운데. 저도 좋아하거든요. 하다못해 좀 여자 발라드,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제가 그런 노래를 생각보다 썩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노래방에서. 저는, 약간 한국 남자 발라드. 네네네. 막 SG 워너비 이런 거를 노래방에서 부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걸 또 인정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치. 이 멋스럽지 않은 스스로. 그 제일 애창곡 소주 한 잔. 소주 한 잔. 그 다음에. 그리고 버즈 가시. 그리고 사랑아리. FT 아일랜드 사랑아리. 언제적이야? 우리 10대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사실은 맨님이 그 8년 동안 노래방에 안 가셨지만, 사실, 노래방은 시간을 뛰어넘고, 그 세대에 머무르기만 해도 된다. 그치. 그때 그 시절 노래를 부르는 게 제일 즐거워요. 근데 실제로 그 풍문이 원래 바이브레이션이 안 됐어요. 근데 바이브레이션이 돼요? 바이브레이션이 되는 이유가 그 맨님 덕분이야. 왜냐면은 무슨 소리야?
이게 맨님이랑 이제 드라마키님이랑 독일 언니들 하실 때 그 드라마키님 특유의 그 인사하는 그 바이브레이션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너무 그게 있잖아. 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따라하고 싶은 해보고 싶었던 거지 풍문이. 그래서 그걸 혼자서 연습하다 맨날 보니까 연습했어요. 이게 너무 지금 생각하니까 되게 이상하네. 그러니까 집에도 혼자서 안녕하세요 이런 걸 하는 거야.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잘 되는 거야. 이제는 막 음을 넘나들어 그게.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발생한 게 제 바이브레이션은 너무 잘하는데 노래에 적용이 안 돼요. 어머. 그거에만 할 수 있구나. 말을 할 땐 되는데 노래할 때 안 돼. 근데 말할 때 바이브레이션 전혀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그 누구도 나의 바이브레이션을 원하지 않아. 그리고 바이브레이션이 원래 처음에 그래서 한 음만 되는 거야. 특정 음만 되는 거야. 처음에는 그랬어요. 처음에는 들려주시면 안 돼요? 네. 셀럽맨. 어머 신기하다. 진짜 너무. 지금 이제 다양한 음역대를 좀 넘나들 수 있어요? 네. 그럼 살짝 셀럽맨 아까 했던 거 다른 음역대로 어떻게 하지? 셀럽맨 이렇게. 셀럽맨. 진짜 나 이상한 사람 같아. 근데 왜 그때 그 시절 노래에서 못 나오는지 알겠어. 벌써 알겠어. 이 바이브레이션은 요즘 거에는 안 어울려. 소몰이 느낌이잖아. 소몰이. 맞아. 그러니까. 살다가 이런 거 할 때 너무 희열이 오는 거예요. 그치. 어머, 어떡해. 그때는 가사가 보면 사랑을 못하면 다 죽거나. 맞아. 처절해. 그냥 세상에 사랑밖에 없잖아요. 맞아, 사랑 때문에 죽고 살고 인생 포기하고 그 모든 게 사랑 때문에. 그 정도 사랑이 노래방 아니고선 없어요. 그 사랑은 노래방 안에만 있어. 그러니까 그 정도 서사 느끼려면 노래방 가야 돼요. 그렇지. 현실은 없단 말이야. 너무 웃기다. 팟캐스트로 득음한 사람이 있더니. 명창 맞네. 노래에 적용이 안 된다는 점이. 근데 제가 왜 적용이 안 되나 너무 속상한 거. 예를 들면 샤워실에서 흥얼거릴 때는 진짜 가수가 따로 없다. 스스로. 그치. 미쳤는데? 와 장난 아닌데. 심지어 약간 그 화장실 안에서는 적당한 에코까지 좀 있으면서 더 스스로가 노래를 잘 부르는 것처럼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노래방에 가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치. 근데 몰랐는데 그 문제점을 이제 능청 지적해줬는데 제가 발성이 문제다. 또 진심이야, 또 지적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면 이게 가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에 적용이 안 되는 것도 원래 배에 힘을 딱 주고 그 마이크 앞에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저는 그 입 안에서 혀로만 이제 흥얼거렸다라는 것이죠. 그럼 가성 많이 쓰는 노래 부르면 되잖아요. 그 노래가 뭐가 있지? 눈의 꽃. 너 왜 이 음밖에 못해? 노래만 이거밖에 안 돼. 이 음에 갇혔네. 노래방에 갇히고 한 음에 갇히고. 나중에 노래 다른 목소리를 바꿀 거면 너한테 시키면 되겠다. 근데 바리에이션은 안 돼. 그래서 키를 이 목소리에 맞춰서 노래를 바꿔야 돼. 진짜 너무 웃기다. 네. 제가 이제 키에 맞추는 게 아니라 키가 저한테 맞춰야 되는. 따라와야지. 네. 가수 따라와야지. 그리고 저는 또 재밌었던 게 둘이 같이 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둘이 결혼도 했고 그리고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사내 연애부터 시작한 부서는 다르지만 그리고 팟캐스트도 같이 하고 그리고 책도 한번 같이 썼죠. 이 많은 것들을 같이 하는 그게 어떤 느낌인지 되게 궁금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되게 동경하는 형태의 그런 관계거든요. 그게 좀 남들이 볼 땐 되게 좋아 보이는데 엄청 많이 싸웠거든요. 많이 싸웠죠. 그래서 책 쓸 때도 겁나 싸우고 팟캐스트 할 때도 겁나 싸우고 근데 싸우는 이유가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뭐 팟캐스트 하는데 저희는 이제 술 마시면서 시를 읽으니까 와인 뚜껑 따는데 와인 따기를 안 가져온 거야. 그걸로 싸우고. 그것도 유치해. 싸울 일인가 싶은데. 야 그거 챙기려 그랬잖아. 그럼 편의점에서 하면 되잖아. 돈 아깝잖아. 이걸로 또 싸우는 거야. 막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같이 하는 거 되게 좋고 근데 또 회사에서 최근에 작년에 1년 정도 저희가 프로젝트를 공교롭게 같은 프로젝트를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회의실에서 만나게 된 거죠. 이제 풍문이랑 저랑. 근데 저는 딱 회의실 갔는데 풍문이 앉아있는데 왠지 모르게 어색하고 그래서 왠지 모르게 풍문에게 반갑게 인사하는 게 조금 이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약간 있었어. 네네. 근데 회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저희가 부부인 걸 또 알아요. 그치. 모른 척하는 게 솔직히 더 우습긴 해. 괜히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뻘쭘하게 가다가 얼떨결에 인사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자리에 앉았어. 그랬더니 풍문이 저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너 나 개무시 아니야? 또 싸워.
싸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싸가지 없게. 인사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부부가 아니어도 인사는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뒤에 또 출장을 같이 간 거야. 출장 갔는데 출장지에서 그 담당 스태프분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네. 풍문한테 전화가 와서 다 독방을 잡았는데 두 분은 방을 같이 잡아야 되냐 아니면 따로 잡아야 되냐. 근데 이 질문 자체가 약간 부끄럽고 그치. 좀 그런 거예요. 회사 아니니까. 네. 아니 근데 뭐 어차피 일하러 가는 건데 뭐 굳이 방을 따로 합칠 뭐 다 뭔가 뭐 어떻게 해도 그치, 뭔가 더 이상하지. 이상한 그런 느낌. 결국 같이 방을 쓰긴 했지만. 참, 근데 어쨌든 같이 하는 건 되게 많은데 그래서 좀 싸울 때도 많긴 하지만 서로 그래서 되게 시너지도 많이 나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좀 위로도 많이 되고, 그래서 서로 글 쓰고 나면은 가장 먼저 보여주고 서로에게. 서로가 서로의 첫 번째 독자. 너무 좋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아름답지만, 이제 보고 나서 만약 상대방의 반응이 안 좋잖아요? 그치. 그러면 일단 보여준 사람이 일단 화를 한번 내. 왜? 왜? 뭐가 이상한데? 그대로 수용은 안 해. 강요된. 근데 화를 그렇게 다 내고 수용은 또 다 해. 근데 그 수용하기 전까지 마음을 풀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쵸. 네, 뭐가 이상한데? 나 좋은데? 완전 괜찮은데? 그리고 혼자 다시 보다가 고쳐. 근데 맞네. 참 항상 거의 잘 싸우다 보니까 이제는 서로가 되게 좀 솔직하게 말할 수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싸워도 마치 그게 예를 들면 결혼 준비할 때도 많이들 싸우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럼 너는 결혼 준비할 때도 많이 싸웠어? 물어보면 많이 싸웠는데 그게 꼭 결혼 때문만은 아니야. 우리는 항상 싸워. 근데 그 책에도 그런 내용 있잖아요. 언젠가 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제도 이혼할 수 있다. 갈라설 수 있다. 근데 이제 그게 뭐, 살다 헤어지고 뭐 그런 거지. 이런 가벼운 느낌은 아니라 그런 날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싶다. 이런 의미로 말을 한 거잖아요. 근데 들을 때마다 정말 빈정이 상하더라고요. 그것도 뭔지는 알 것 같아. 지가 뭔데 나랑 헤어진다 만다? 네가 감히? 나랑 헤어질 생각을 해? 아니, 만나면 고맙게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네. 근데 저는 되게 좋다고 느낀 게 어쨌든 그 책에도 나와 있지만 뭔가 갈등 상황을 안 만들려고 진심을 약간 숨기다 보면은 결국에 헤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서운함이 계속 쌓이고 이게 풀리지가 않으니까 그냥 멀어지게 되는. 네, 근데 이렇게 잘 싸울 수 있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은 관계인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약간 안 싸우는 것보다는 잘 싸우는 쪽이 낫다라는 생각인데 이 친구는 원래 항상 그 싸움의 링 위에 올라서지 않는 스타일이었어요. 저는 진짜 화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주변 유명했어요. 진짜 화를 안 낸다. 제가 사귀고 나서 얘기를 한 거지. 링 위로 올라와라. 여기서 한번 싸움을 해야 이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가 된다. 근데 저는 그렇게 막 연인끼리 막 볼 꼴 못 볼 꼴 다 드러내면서 싸우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뭔지 그리고 알아요. 분노를 터뜨리는 게 너무 사실은 피곤하고 나의 에너지를 깎는 일이잖아요. 그냥 세상에 기쁘기만 해도 너무 부족한 세상인데 이렇게까지 싸워야 되나? 그냥 좀 참자. 그래서 제가 항상 연애할 때 화를 내면 그날 헤어지는 날. 그치. 이제 볼장 다 봤으니까 헤어지는 거야. 돌이킬 수 없다. 그래서 화를 내고 헤어지는. 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링 위로 계속 올라오라고 하니까 몇 번 올라와 보니까 나쁘지 않았나 봐. 그래서 그 뒤로 갑자기 파이팅이 되는데. 되는데? 파이터가 된 거야. 그래서 어느 순간 내 멱살이 자꾸 먼저 나를 올라오게 하더라고. 그냥 링에서 산다 지금. 그치. 근데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어. 어차피 올라올 건데 내려가야 되나? 그런 느낌. 근데 저도 되게 비슷한 타입이었거든요. 네. 저도 갈등 상황을 되게 두려워하는 타입이어가지고 좀 회피형이어가지고 그냥 뭐 참지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런 타입들이 좀 무서운 게 이렇게 참으니까 상대방이 잘 몰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확 돌아서는 거지. 근데 나는 그 몰랐다는 것도 싫어 이미. 그것 때문에라도 빈정이 이미 상했어 나는. 그렇지. 근데 말을 한 적이 없는 거야. 그치. 근데 좀 연인이면 알아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참아도 참는다는 게 티가 나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몰라주는 것도 짜증나고. 그거 다 쌓이고 쌓이는. 네. 좀 그랬죠. 전엔 그랬는데, 지금은 참는 스스로가 약간 안타깝다? 이제는 예전보다 저를 더 아껴주게 된 것 같아요, 스스로가. 그냥 화를 낼 줄 안다는 것 자체가. 네.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솔직하게 마음을 드러내도 이 관계가 깨지지 않을 거라는 또 믿음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 믿음이 있고, 그리고, 화도 사실 내본 사람이 잘 낸다고. 맞아. 제가 막 화를 그렇게 또 능숙하게 처음에 잘 못 냈거든요. 갑자기 화를 내려고 하니까 너무 제가 딱 싫어하는 타입인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야. 뭔지 알아. 그러니까 마치 막 일단 우는 그런 여자친구처럼 너무 싫은데 맞아. 갑자기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막 나는 멋있게 내 그 감정들을 따박따박 말하고 사과를 받고 하고 싶은데 그게 마치 저는 좀 시간이 필요한데 바로 또 화를 내려니까 그게 안 되고 또 막 말을 하려고 보면 막 래퍼처럼 멋있게 안 되고 막 말도 더듬고 진짜 막 이것 때문에 막 너무 스스로가 못났고 싫은데 이제는 그냥 그렇게 화내요. 네. 그 우는 와중에도 막 발을 더듬어도 화를 끝까지 내게 됐어요. 네. 중요하지. 이미 링 위에 올라왔으면 어차피 얻어 터질 건데 뭐 이게 대수야? 지금 감정을 말하는 게 중요하지. 그 최근에 저희 회사 선배님이 이제 와이프분이랑 요새도 종종 싸우세요? 뭐 이렇게 제가 밥 먹다 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싸우고 근데 이 싸움을 계속하니까 내가 프레젠테이션 실력이 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말할 수 있어. 아니 그리고 그거 싸울 때 얘기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이 논리 갑자기 확 붙어야 되잖아. 뭔지 알지? 논리가 팍팍팍 나와야 되거든. 그치. 네. 여기서 갑자기 과거를 생각해내고 그런 것들이 순발력이 늘어나가지고 프레젠테이션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 이제는 화도 되게 체계적으로 내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늘어요. 실력이 늡니다. 화를 내면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면서 이걸 딱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네. 그 이제 싸워도 많이 봐야. 화를 낸다는 게 사실 연인끼리만 있는 일이 아니고 회사에서도 사실 화를 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때 화를 잘 내야 되는데 평소에 연습을 많이 했더니 그때도 잘 하게 됐다. 서로에게 그런 부분 좀 도움이 됐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쪽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싸우면 오히려 더 논리적으로 변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진짜 짜증나요. 그래서 분명히 그 길거리 설문조사 돌려도 얘가 잘못한 것 같은데 얘가 너무 말을 잘해버리니까 이미 토론대회에서는 얘가 이긴 거야. 어떡해. 근데 이거는 사실 연인 간의 싸움은 토론대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핵심은 그게 아니야. 핵심은 그 서로의 감정과 어떤 잘잘못과 그게 거기에 있는데 말을 잘한다고 이긴 게 아닌데 그렇게 몰아가는 거지. 어머 세상에. 진짜 센 상대를 만난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더 단련하게 되는. 그쵸. 좀 더 침착해야 돼. 안 돼, 혜경아. 이거 안 돼, 지금. 안 돼. 여기서 울면 안 돼. 여기서 울면 진다. 조금 더 논리적으로. 말 더듬으면 안 돼. 여기서 아까 그거 생각했던 거 지금 조리 있게 말해. 네. 근데 저는 또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계속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거는 되게 솔직하게 피드백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피드백도 처음엔 제가 잘 못해가지고 저희 둘이서 처음 같이 글 쓰고 책 쓸 때 그때 네네. 이제 제가 회사에서 카피라이터 일을 하니까 풍문한테 그냥 회사에서 피드백 주듯이 여기에서 이런 표현은 좀 이런 부분이 있고 뭐가 있고 내가 밑줄 막 그어가지고 했어. 그랬더니 풍문이 그 얘기 다 듣고 나서 A4 용지 이렇게 탁 내려놓으면서 한마디 하더라고. 나 책 안 써. 안 돼. 아니, 그 책 안 써까지는 안 했고, 안 썼어요. 그래? 이럴 거면 너 혼자 써. 거의 그 수준에 있어요. 같이 쓰는 글이었구나. 네. 그쵸. 왜냐면 또 글이라는 거는 그 자기의 그 성격이나 뭐가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카피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뭔가 대중들에게 이해가 더 쉬워야 되고 좀 더 가다듬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런 관점에서 에세이를 고치려고 하면 사실 안 되는데 네, 그게 좀 빈정이 상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좀 답정너처럼 글을 보여줄 때 좋다고 말해. 그치. 이런 경향이 좀 있어가지고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요새는 피드백을 주고받을 때 예전처럼 그런 피드백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좋으면 좋다, 아쉬우면 아쉽다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더 얘기는 잘 안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네, 그건 이제 각자 또 알아서 찾아서 하면 되니까. 또 계속 하다 보니까 약간 어느 정도 그 어떤 합의점을 찾았구나. 네, 여기까지는 서로 기분 나쁘지 않는 범위다. 네, 그런 것도 있죠. 이건 너의 영역. 내가 수정할 수 있는 그거는 약간 이 울타리 쪽, 약간 이런 느낌. 그쵸. 그때 첫 책 내고 나서는 다시 같이 안 쓰겠다고 했다고 그때 그렇게 말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혹시라도 다시 한번 기회가 온다면? 같이 쓴다는 게 하나의 글을 같이 쓰는 건 안 될 것 같고 이제 각자 써서 한 책으로 묶는 것 정도는 할 수 있겠다. 네.
하지만 어렵다. 너무 또 다른 사람이고. 하지만 출판사에서 제의가 들어온다면 할 수 있다. 그럼 또 오면 해야지. 그러니까 너무 또 갑자기 또 직장인 마인드. 오면 해야지 뭐. 그치 뭐 들어오면 해야지. 그쵸? 돈도 들어오고 네, 또. 네. 네. 들어오는 게 어디야. 가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거지 뭐. 그렇죠. 네. 그러면은 지금 되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싶은데 혹시 뭔가 또 새롭게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아, 근데 저는 이제는 새롭게 하고 싶다기보다는 지금 워낙 뭘 많이 하고 있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걸 그냥 잘하고 싶어요. 네. 지금 다 좀 제가 원래 한 번 하면 좀 오래 하는 편이더라고요. 저 몰랐는데 직장도 그냥 한 회사 들어가서 거의 10년 가까이 다녔고 팟캐스트도 이제 거의 5년, 5, 6년 네. 하고 있고 작가도 이제 2017년부터 하고 있으니까 작가야말로 사실은 글을 계속 쓰는 한 없어지지 않을 그렇죠. 그런 것이니까 그냥 지금 하는 거 레벨이 좀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 저도 되게 궁금했던 게 언제까지 팟캐스트 할 건가 했는데 네. 책에 보니까는 이제 10년까지는 해보자라는 얘기를 그쵸. 하더라고요. 2026년인가요? 네. 맞아. 독한 것들. 웬님은 그러면 약간 그런 게 있으세요, 혹시? 저도 근데 만약에 기한을 정한다면 저도 한 10년 정도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그런 분기점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10년. 이라는 게 뭔가 5년도 사실 길긴 한데 길죠. 이 기한을 생각하는 시점에서 5년 이미 지나 있었어요. 늦은 거. 5년 놓친 거야. 근데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9시부터 뭔가 해볼까 했는데 9시 1분인 거야. 안 돼. 그럼 10시부터. 그치. 지났지. 하루라도 지났으면 이게 지난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심은 원래 월요일부터 해야 되는 거고 하니까 네, 10년까지. 저도 근데 한 5년 정도 지나오니까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앞길이 약간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자꾸 전 보러 다니고 막. 지금 막 궁금해. 누가 이제 이게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을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누가 답을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진짜. 가게 되잖아요. 네. 그런 마음으로 사주 많이 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되게 요새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로 저는 이걸 완전 직업으로 삼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두 분 직장 다니시니까 직장 중간에 이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같은 그 분야 내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60 될 때까지.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아니니까 뭔가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될 수도 있고 이런데 이거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네. 사주 선생님이 뭘 하시던가요? 근데 사주 보러 갔을 때도 그렇고 점 보러 갔을 때도 그렇고 저보고 글을 쓰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조금 약간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는. 네, 맞아요. 네. 안 그래도 이제 이따가 오늘 제가 혼방을 할 건데 그래서 이번 주에는 혼방이 올라갈 건데 이제 점 보고 이제 사주 보고 따로 본 얘기를 이제 할 건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하고 글을 같이 하게 되면은 둘 다 하면 너는 에너지가 별로 없어서 둘 다 그렇게 빡세게 하면 죽는데요. 그래서 글을 좀 쓰게 되면 말을 조금 적게 하게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분배하면은 좋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글 써본 적도 없는데 쏘라고 하니까 그래도 아무것도 시키면 모르고 또 하는? 5년 전에 시켰는데 아직 안 하고 5년 전 일에? 전 굉장히 최근 에피소드인 줄 알고. 되게 그러니까 그 계약은 되게 예전에 했는데 아직 안 쓰고 있어가지고. 네네네네. 근데 이제 그걸 해야 되나? 근데 이제 무서운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웃긴데 좀 너무 자의식 가행 같기도 한데 이게 약간 어쨌든 방송이 좀 알려지니까 저를 아는 사람도 좀 늘어난 거잖아요. 그쵸. 방송은 또 커졌고.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기대치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있지. 막 너무 그러니까 나를 지켜봐주는 사람이 많은 것도 맞고 맞지. 반대로 보면은 내가 실패할 걸 지켜볼 눈이 많은 것도 맞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약간 좀 요새는 새로운 걸 뭘 하는 거에 되게 주저주저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실망은 빨리 시키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도 그렇듯이 세상 사람들한테도 어찌 되었든 사랑해줄 사람들은 사랑하고 실망해줄 사람 실망해줄? 실망도 해주는 거긴 하지. 그렇지. 맞아. 기대가 있어야지 실망하는 거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는 무풀. 그렇죠. 실망도 해주는 것이고 사랑도 진짜. 해주는 것이다. 회사 생활에 약간 비슷한 지점이 있어요. 회사 생활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왜 엘리베이터 탔는데 아는 척도 안 하고 복도를 지나가다 마주쳐도 고개 돌리고 그렇게까지 싫어해? 그런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속상했지. 하지만 내가 그 사람들까지 나를 좋아하게끔 만들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그쵸. 이 정도면 차라리 회사 생활에 잘하고 있는 거다 라는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요새는 약간 어떤 때를 기점으로 잘하는 것만 가지고 가려고 하고 그래서 도전을 잘 안 하려고 몸을 좀 사리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약간 보수적인 맞아요. 못하는 거는 뭘 굳이 막 거기에 괜히 그거를 막 잘하려고 노력해가지고 발버둥 치고 싶지 않은 네, 그렇게 했는데도 잘 안 되면 어떡해?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그쵸. 겁이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약간 완벽주의자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도 완벽하지 않은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약간 어떠한 강박이 있는 것이죠. 그냥 잘 해내야 된다는. 네. 근데 맨님 지금도 너무 잘 하고 있고, 그거의 레벨을 더 올리기 위한 그냥 노력이랄까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하고 멋진 그쵸. 것 같아요. 약간 되게 텅 빈 동공으로. 어디서 입력된 말을 어디 무슨 그냥 되게 유려하게 해주신 지금. 이제 싸울 때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네. 어떡해. 너무 화나겠다. 짜증나. 말을 너무 잘해. 말을 할 때 약간 그 어미 처리랑 톤 처리를 조금만 잘하면은 이상한 말을 해도 좀 잘하는 것처럼 들리는 효과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네, 약간 개똥 같은 소리 하는데 진지하게 말하면 약간 듣게 되는 그런 느낌. 네. 하지만 어쨌든 맨님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했던 말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꼭 들으려고 답정너처럼 얘기를 꺼낸 건 아니다. 그런 건 절대 아니다. 네. 하면서. 그리고 저는 그 운동 얘기 쓰신 거, 주짓수 얘기 쓰신 거 되게 좋았거든요. 네네. 그 관장님께서 주짓수는 넘어져도 계속되는 운동입니다라고 한 거가 저 너무 이게 마음에 남더라고요. 저도 그때 약간 제가 그 회사 생활 좀 힘들 때였나? 그 말을 듣는데 사실 굉장히 아무 생각 없이 그 주짓수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유도랑 주짓수를 많이 그 왔다 갔다 하다가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시대요. 근데 둘이 되게 비슷해 보이는 운동인데 사실 유도는 넘어뜨리는 것이고 이제 주짓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넘어지면서 시작하는 것들이 많아서 약간 그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려고 넘어져도 계속되는 운동입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였는데 그 맥락이랑 상관없이 그냥 평소에 제가 약간 그런 회사에서 자꾸 넘어져 있는 것만 같고 요즘 생활이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된다라고 약간 응원해주는 멘트처럼 저는 느꼈던 거예요. 저 약간 울컥했던. 네. 저도 딱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넘어져도 거기서 끝이 아니라 어쨌든 계속된다라고 하니까 그쵸. 넘어졌을 때가 더 중요한. 그니까요.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관장님이 그 밖에 그 광고 간판 같은 거에다가 자기 핸드폰 번호를 그렇게 개인폰 번호를 근데 정말 길거리에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그죠. 진짜 개센 분이다 이분은. 진짜 당당한 사람. 그럴 수 있는 게 그분이 세계 랭킹 탑 10 안에 드는 엄청 진짜로. 그러니까 누가 연락해서 시간방을 떨어도 제압할 수 있는 무조건. 네. 그분 진짜 검색하시면은 엄청난 분이세요. 주짓수계. 근데 저는 모르고 왔어요. 모르고 왔고 그 나중에 어디서 들었지? 알고 보니 이 사람이 너무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구나. 네. 인간적으로 진짜 강력한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이 번호를 내가 해놔더라도 써먹을 데도 없다. 이 번호를 알아도. 그러니까 현피 뜨면 이기는 거지. 무조건 100% 이길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 요청할 때 그냥 하다 하면 모를까. 맞네. 위급한 상황에 간판 보이면은 누가 그 유흥가에서 나에게 시비를 건다 그러면 관장님께 SOS 하는 거야. 네. 그거 너무 재밌다 근데. 그러니까. 그리고 또 다행히 저희 도장이 여자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네. 그 점도 좀 이 도장에 좀 무섭잖아요. 사실 저는 무서웠거든요. 네. 이 또 주짓수가 많이 이제 신체 접촉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있는 운동이다 보니 약간 저는 그런 격투기 같은 운동을 해본 적이 없었어서 그 전에 태권도는 어릴 때나 해봤던 것이고 하다 보니까 좀 겁이 났었는데 딱 도장에 가니까 여자분들이 땀을 팡팡 흘리면서 굉장히 거친 여자분들이 많은 걸 보고 와 여기다. 나도 저 여자들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운동하고 나니까 뭔가 좀 바뀌는 게 있던가요? 진짜 이게 그 노래방에서 나를 내려놓는 것처럼 노래방 놓칠 못해. 바이브레이션 놓지 못해. 근데 그 주짓수라는 게 굉장히 멋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가면 몸풀기를 먼저 하는데 그 몸을 푸는 게 어떻게 푸냐면요.
그 주짓수 이제 도장이 다 매트 처리가 돼 있고 네. 바닥은 일단 한 열 몇 명의 사람들이 일렬로 서서 일단 네 발로 걸어 다니거든요. 네 발로 저 끝까지 갔다가 다시 오고 그다음에 뒤로 네 발로 걸어서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앞구르기를 하면서 앞으로 끝까지 갔다가 오고 네. 이런 식으로 그 매트를 온몸으로 다 쓸고 다녀요. 네. 처음에는 그걸 해야 된다는 그 장면을 봤을 때 그래도 나도 어디 나가면 사회적 지위가 있는 지위가 있진 않지만 뭔가 나 다 큰 어른이고 좀 이런데 이 맨발로 온몸을 막 휘두르면서 이 매트를 굴러다니기가 민망한 거예요. 네. 사실 아무도 나한테 신경 안 쓸 텐데 근데 몇 번 해보니까 신경을 안 쓰고 나를 내려놓을수록 운동도 더 잘 되고 그러니까 매사에 좀 사람이 당당해진다고 해야 되나? 네, 몸을 좀 쓸 줄 알게 되니까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코를 살짝 만지는데 약간 되게 네. 웃어 보이네요. 네. 유튜브가 아니라서 아쉽다. 제가 너무 힘들었던 게 제 침대에 누워있으면 안 봐 걸어봐도 돼? 연습을 해야 되는데 기술을 상대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주짓수는 약간 능정이 신체 구조가 또 길고 크니까 제가 연습하기 너무 좋아요. 안 봐 걸려보니까 어땠어요? 너무 진짜 팔이 부러질 것 같은 거예요. 네. 제대로 배웠네. 안 마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고 그 다음부터 안 했으면 좋겠다. 네. 약간 그리고 또 근육이 더 예전보다 이제 힘도 세질 수밖에 없고 그런 운동을 많이 하니까 그것도 되게 삶에 활력을 주는 것 같아요. 되게 내가 뭔가 이 신체 부위 다 전부 다 쓰면서 사는 사람이다 라는 감각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주짓수 얼마나 자주 가요? 근데 진짜 아쉽게도 지금 한창 작업한 게 4월인데 네. 4월부터 좀 쉬고 있어요. 도장을. 그래서 지금 관장님이 언제 나올 거냐고. 제가 이제 스토리에 가끔 술 먹는 거 올릴 때마다 관장님이 네. 스토리 DM으로 네. 도장이 언제 나오시나요? 하는데 제가 지금 도장을 홀드해둔 상태고 8월까지 이제 바쁜 회사 끝나면 네네. 또 다시 나가야죠. 그럼 뭐 책에 썼으면 네. 됐지 뭐. 거의 책 쓰려고 간 거야. 아니야. 에피소드 채웠으면 네. 됐지 뭐. 심지어 그 같이 이제 주짓수 네. 도장에 간 게 그 회사 동료이기도 한 제이랑 이제 같이 갔다고 되어 있는데 네. 그 제이도 같이 쉬고 있어요. 네. 바쁜 거 끝나고 같이 가자. 네. 과연 9월에 네. 다시 스토리에 올라오는가? 도장이 갔는지. 올릴 겁니다. 제가 심지어 작년에는 네.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도 갔어요. 어머 세상에. 네. 그 정도로 그 열정이 있었구나. 네. 그럼 몇 달 동안 그렇게 다닌 거예요? 한 3달? 되게 하찮다. 지금 얘기가 되게 하찮아. 그러니까 누가 지금 보면 3년 다닌 것 같은데. 근데 그 3달 동안은 진짜 거의 뭐 이틀에 한 번꼴로 계속 나가고 점심에도 재택할 땐 점심 밥 먹을 시간에 갔다 오고. 진짜요? 네, 열심히 다녔습니다. 네. 그렇게. 그래서 저는 평생 할 줄 알고 그때 이제 원고를 썼는데 이제 쓰자마자 또 이제 피치 못하게 쉬게 돼가지고. 컨텐츠 뽑으니까 이제 열정이 조금. 아닙니다. 네. 9월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저희가. 다 들여다봐. 언제 다시 나가나. 그러니까. 네. 아무튼 좋습니다. 저희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뭐 1시간 40분 정도, 40분 정도 얘기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책 얘기인데 또 책 얘기 같이 않으면서 또 수다 잘 파는 거니까. 그렇죠. 네. 정말 영노자에 딱 맞는 게스트. 너무 잘해주셨다. 우리 팟캐스터 형제자매. 그러니까. 네. 영혼의 노동자. 여기는 노숙자, 저는 노동자. 그렇죠. 그러네. 네. 또 오랜만에 얼굴 보니까 또 너무 좋아가지고. 네. 빨리 끝내고 밥 먹으러 갑시다. 너무 좋아요. 좋죠. 네. 저희가 또 맨님에게 맛있는 음식을 또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셔도 꼭 근데 대접하겠다는 거를 방송에서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몰라? 계산 내가 했을지. 챙길 건 챙기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네, 아무튼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김혜경 작가님 그리고 이제 능청님 모시고 한 방송 여기까지로 하고요. 김혜경 작가님의 한눈 파는 직업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네, 그리고 또 보면은 광고회사에 들어가는 팁 같은 거 모두에게 통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팁이 들어있어요. 안 통할 수도 있어. 팁이다. 근데 팁은 팁인 거야, 그쵸? 네. 맞아요. 네. 뭐 요런 방식으로도 어필할 수 있다, 회사 들어갈 때. 뭐 그런 것도 또 볼 수 있고, 또 혹시 광고회사에 다니고 싶으신 분이라면은 또 되게 참고할 만한 부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참고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거기 다닌다. 그러니까 네. 용기를 내라. 네. 그렇죠. 내가 그 같은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의 예로서. 그렇죠. 네, 그렇죠. 하나의 롤 모델이 될 수도 있는. 네, 그래서 책 추천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또 재밌는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키워나가는 셀럽맷. 누가 날 키워줄 거죠? 영혼의 노숙자 영혼의 노숙자 영혼의 노숙자 영혼의 노숙자